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농경지 면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주는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농사도 짓지 않는 땅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당국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꽃소비가 줄어 화훼 농가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농민들이 직접 나서 생화화환을 사용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공항검증위원회 김해공항 확장한 재검증 결과 발표 시점이 또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를 해도 비교 수치 정도만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정치권에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광역단체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전국적으로도 활발한 가운데 부울경도 광역교통망 건설 같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농경지 면적에 비례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실제 농사도 짓지 않는 땅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우려돼 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00제곱미터 규모의 한 농경지. 입구는 굳게 닫혀 있고 안쪽을 들여다보니 컨테이너 한 채와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입구 주변 땅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 땅의 20%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폐자재나 아니면 콘크리트 돼 있는데 요 떼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전체가 신청됐기 때문에 요 필지는 감액을 하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농경지에는 묘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농경지 주인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공간까지 묶어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 묘로 인해서 그러면 한 40평이면 그럼 선생님 제가 한 150제곱미터만 뺄게요. 농림부가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공익직불제. 0.5헥타르 이하 농가엔 면적과 관계없이 매년 120만 원을, 이외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버리거나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는 등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올해 경남에 배정된 직불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증가한 2,260억 원. 직불금을 신청한 농어민만 14만 5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이달까지 농업인들이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을 벌인 뒤 이르면 11월부터 본격 지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행사가 취소돼 꽃소비가 줄었죠.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사용하는 화환마저도 조화로 만든 저가품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화훼 농가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이 직접 나서서 생화 화환을 사용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바구니 안에 꽃을 가득 담아 아담한 틀 위에 올립니다. 여기에 축하 리본을 달면 화환이 완성됩니다. 꽃다발 형태로 만든 화환도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손님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쓰레기도 남지 않습니다. 화환 재사용도 막을 수 있어서 생화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또 그 남은 그 잔치 분위기의 그 마음을 또 한 분 한 분한테 또 답례로 드릴 수가 있고. 가짜 꽃으로 장식한 3단 조화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생화로만 느낄 수 있는 향기와 아름다움 덕분에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생화를 하니까 꽃이 너무너무 예쁘고 참 좋아요. 그리고 행사를 끝나고 나면은 가져갈 수 있어서. 국내 화훼 시장은 행사용 화환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화로 만든 저가 화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그마저도 재활용이 적지 않아 생화 소비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농민들이 직접 생화로 화환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3만 5천, 9천 원 가지고는 생화로가 쓰고 화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유통의 질서를 좀 바로잡고 그런 차원에서 생산자들이 직접 이렇게 신화환을 권장하도록. 지난달 21일부터 생화를 사용한 화환은 재사용할 경우 재사용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시행되는 등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며 뚝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따뜻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3도, 진주 12도에서 시작하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낮에는 창원 24도, 진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1도, 양산은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5도, 함안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8도, 산청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공항검증위원회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과 발표가 이달 말에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한두 달 혹은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발표를 하더라도 김해공항 확장 불가라는 뚜렷한 결론 대신에 비교 수치 정도만 제시하고 또 최종 결정은 정치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공항검증위원회의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과 발표가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내부 의견 조율과 가이드라인 작업 등 현실적으로 신공항검증위원회가 이달 중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께서 9월 말까지 검증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하셨는데 9월 말까지 나오기는 아마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 그래서 올해 연말을 넘기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검증위의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는 데는 국토부의 입김 때문이라는 게 전 의원의 판단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지금 몇 년 세월을 지금 저희들이 시간 낭비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땀을 쏟아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증위가 재검증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객관적인 수치 정도만 제시한 뒤 최종 결정은 정치권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증위원회가 이때까지 엄청난 많은 자료와 조사를 해서 이제는 어쨌든 발표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발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있었던 그대로 발표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토부의 당초 입장은 검증위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였지만 어정쩡한 수시 발표에만 그칠 경우 9개월간 시간을 끌어온 검증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또다시 대응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래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결국 동남권 신공항의 운명은 부산, 울산, 경남의 여론 추이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최근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구역을 합치자는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이 같은 통합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남과 부산, 울산도 광역교통망 건설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첫 공식 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이달 말 출범합니다. 내년에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거쳐 과반을 넘기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아닌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지사 1명을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외에도
울산과 부산, 경남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대전시와 세종특별시를 합쳐 행정 수도를 완성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시장이 전남의 행정 통합을 기습 제안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기본 구상안이 어제 나오는 등 현실화되고 있고 대전은 세종시와 통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들 수도권 중심의 행정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취지인데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보다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내 성공 사례 자체가 없다 보니 이를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 폐기됐고 현재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부울경 통합 논의는 대등한 위치의 협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수장이 없는 대행 체제인데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두관 양산 국회의원, 이른바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초와 광역, 부울경 각각의 이해관계들을 실제로 조정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냥 때때로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나오는 행정통합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을 가져올지 울산 시민들의 확신이 없다는 점이 울산시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동아대 부민 캠퍼스 재학생 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경남에서도 관련 확진 환자 1명이 나왔습니다. 확진 환자는 창원에 사는 10대 여학생이며 마산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6일과 17일 사이 동아대 인근 음식점을 방문했으며 당시 동아대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동아대 관련 접촉자 등 명단 108명에 대한 검사 결과 이 학생과 부산 거주 학생까지 2명은 양성, 음성 50명, 56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상남도가 경남사랑 상품권 166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합니다. 도는 명절을 고려해 이달과 다음 달은 50억 원씩 1인 한 달 50만 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하며 11월과 12월은 33억 원씩 한 달 30만 원 한도입니다. 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인 경남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상품권 앱에서 구매 사용할 수 있고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공동주택 분양부터 유지 관리까지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통합 플랫폼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를 위한 감사 효율화와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품질 검수, 자치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담깁니다. 도는 올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 6월쯤 결과가 나오면 통합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19일에 치러진 경남의 순경 채용 필기시험 과정 중에 일부 시험장에서 사전에 문제가 유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감독관이 순경 채용 필기 과목인 경찰학개론 내 9번 문제가 잘못됐다며 시험 시작 전에 정정된 문제를 칠판에 쓰자 일부 수험생들이 이를 찾아보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방중학교에 마련된 2개 시험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남경찰청은 감독관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창원 중부경찰서 A경정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고 본청에 징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찰 결과 A경정의 갑질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이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감찰 처분 심의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심의회가 징계 의견을 제시하면 경정급 이상에 대한 징계권이 있는 본청에 이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난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구체화한 것이며
사전 예방부터 사건 처리, 회복 지원 절차까지 담았습니다. 도는 앞으로 괴롭힘 피해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괴롭힘 예방 매뉴얼 제작과 실태 조사, 인식 전환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동네 슈퍼 1000여 곳에서 추석맞이 동네 슈퍼 공동 세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식료품과 차례용품, 선물 세트와 주류 음료 등 70여 개 실속형 상품 위주로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장바구니나 주방세제 등을 증정합니다. 창원시 체육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을 떨쳐내고 지역의 명소도 알리기 위해 비대면 걷기 대회를 엽니다. 이 대회는 비음산 정상 같은 시체육회가 정한 곳까지 간 뒤 현장 팻말과 함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식으로 진행하며 선착순 3,000명에게 창원 사랑 상품권 10,000원씩을 줍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사진은 다음 달 9일에서 20일 사이에 올리면 됩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원내 화훼연구소에서 육성한 스프레이 국화, 제우스 골드 등 6개 품종이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권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품종보호권을 따낸 스프레이 국화 신품종들은 화색과 화형이 우수하고 생육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통상 실시를 통해 국내 종묘업체로 처분하고 조기 산업화를 위해 농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선박 이용객이 많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유선과 도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창원해경은 선박에 안전 안내서를 비치했는지와 안내방송이 제대로 되는지 등을 비롯해 신분 확인과 승선 신고서 작성 여부도 점검합니다. 환경부는 추석을 맞아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 비대면 감시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 이번 단속엔 낙동강유역 환경청 등 7개 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730여 명이 참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산업단지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단속에선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하고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으로 비대면 단속을 펼칩니다. 9월 2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